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제 권리의 주체, 그 법률 얘기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사능력은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 논리상으로 당연히 의사무능력자에게는 무효가 되고, 자, 제한능력자로는 우리가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고요. 미성년자. 자, 그 다음에 성년이 됐지만은요, 정신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성년이 됐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제한능력자로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보통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요, 일반적으로, 성년이 된 사람이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제도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주로 성년자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보통 금치산자로 불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에 한정치산자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요, 과거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약간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달라지긴 했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요, 성년이 되었지만은, 성년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신연령이 한 8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한정 후견은요, 피한정 후견인은 성년이 되는데 한 15세 정도, 아직도 미성년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자, 우리는 제한 능력자로 보고요. 이 사람들의 행위 능력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제한 능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견 제도를 만들면서요, 피특정 후견인 제도를 또 만들고 있어요. 자, 이 피특정 후견은요, 제한 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아니지만은 어떤 특별한 사무, 일정한 사무라든지 또는 일정한 시간 동안만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제도가 이제 피특정 후견인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죠. 17번부터 보죠. 법정 후견은 이제 후견은 이 세 가지 종류로 우리는 후견이라고 하고요. 자, 1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신적 연령이 좀 부족하다. 보통 이런 경우죠.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이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 정도는 아닌 것이죠. 지속적으로 결여되면은 피성년 후견인,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는 아닌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되기 위해서는요, 법원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법원에 심판, 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 그 이유만으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법원에 어떻습니까? 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심판.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또는 검사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요, 피성년 후견인 어떻습니까? 8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동의 받아서도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항상 이 사람들은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한요, 대리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동의를 받아서도 혼자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또 어느 정도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약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동의가 없이, 대리가 없이,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도 할 수 없고요, 오로지 대리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피성년 후견인은요,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면은 대리가 아니고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슈퍼마켓 가가지고요, 비누 한 장을 사러 가다 안 팔게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파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요, 과거의 금치산자 제도를 피성년 후견 제도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원래 단독으로 못한다는 거죠. 대리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동의를 받아서도 단독으로는 못하도록 하면서요, 일정한 범위요, 일용품 구입 이런 것들은요,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파는 사람이 팔 수가 있게 되겠죠. 팔 수가 있습니다. 다만요, 일용품 구입도 이것이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닌 경우만 그렇죠. 과도한 대가를 주고 대가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가가 과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는요,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이 직접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품의 구입은 취소할 수 없지만 만약 이것도요, 대가가 과도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일용품의 구입만 이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자, 3번 보시면 2번이 틀려서 3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시 피한정후견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에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자, 피한정후견은요, 정신연령이 미성년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혀 좀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로 보지만은요, 피한정후견인은 일단 성년이 됐지만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이제 보호함으로써 일정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과 피한정 후견은요, 이 사람 단독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대리 없이는요, 원래 못한다는 거죠. 원래 못하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진 행위는 다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일부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피한정 후견은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 범위 내에서는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취소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정한다는 거죠. 범위를.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정했을 때, 이때 이 범위 내에 행위를 했을 때만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거죠.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특정 후견은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행위 능력자예요.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요,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정 후견 개시나 성년 후견 개시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들이 싫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지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다만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는 하는 거죠. 싫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고려할 수 있을 뿐이지 의사에 반해서 개시 심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정 후견에 있어서는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서에 이게 표 있었죠. 그래서 표를 비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했을 때는 종전에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했을 때는 종전에 특정 후견 개시 심판, 그러니까 이라든지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은 이게 종료를 해야 되겠죠.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는 새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도 한번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인은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요, 다 중요해요.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 해봤자요,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기본서도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뭐 틀리겠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것들을 맞추면 충분히 합격 조수가 나옵니다. 자, 18번은요, 이것도 제 1회 때 나왔던 거죠. 그리고 19번이 이제 3회 때 나왔고요. 이렇게 새로 바뀐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번 보시면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행위를 했으면은요, 동의를 받아서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죠. 2번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고요. 3번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종전의 한견 후견 종료 심판한다. 그러니까 종전의 심판은 이제 정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종료 심판을 한다는 것이고요.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못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어요. 고려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 후견의 심판은요, 이것은 특정 후견은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특정 후견이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특정 후견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이 필요한 거죠. 나머지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무의 범위랄지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종료 심판해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피특정 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되듯이 또 종료 심판을 해야만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특정 후견은요. 심판을 받아야 일단 개시가 됩니다. 다만요. 심판을 받으면 개시가 되지만 종료함에 있어서는 따로 심판이 필요 없죠. 특정 사무가 지나갔다랄지, 특정 기간, 특정 사무가 종료가 됐다랄지, 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원상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요. 따로 종료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9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됐을 경우에는 그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했던 사람들이 종료 심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번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가 일용품에 구입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 일용품의 구입,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취소할 수 있으면은요, 이거는 뭐 이걸 아무것도 못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3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죠. 가정법원에서 어떻습니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리권을 또 수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요, 성년은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대리권을 가져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했을 때는요, 범위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리권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 때도요, 한정 후견인을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범위를 정해지는 것에 맞춰서 대리권을 수여하기 때문에 수여할 수가 있고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후견 개시에 심판했을 때는 이 사람 완전히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특정 후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임의적이고 그러면 선임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대리권을 수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임의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3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 방금 했던 거죠. 4번 정할 수 있고요. 4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없는 범위도요. 이 사람도 정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품 구입은 당연히 취소할 수 없고 그 이외의 것도요. 이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할 수가 있어요.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죠. 4번은 맞죠. 5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못하지만 두 가지는 고려만 하면 되는 거죠. 자, 20번은요. 옳지 않은 거예요. 제한 능력자. 1번. 의사 무능력의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정하는 거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의사 능력. 그 법률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것으로서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이나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의사 무능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8세 정도의 치매 증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예요. 그러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은 아니지만은 의사 무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2번 피성년 후견이 타인의 대리인의 주의에서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대리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3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영업에 관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앞에서 했던 거죠. 영업 허락을 했을 때는 성년자와 동일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대리권도 소멸한다. 4번 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한정 후견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한정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대리하고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어렵게 좀 더 깊이 있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는 이제 성년 후견이랄지 한정 후견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을 만들었을 때요. 또 미성년자한테는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거죠. 미성년.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 법정 대리일 때요. 자, 그러면 이 후견인들을 또 제한할, 후견인들을 감독할 만한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가 있죠. 후견 감독인. 이때 후견 감독인은요,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괜히 후견 감독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충돌이 됐을 때. 그래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게 되면은요, 일정한 행위, 뭐 재산, 부동산 거래행위랄지 이런 경우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의를 얻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리인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이 사람들은 후견인 이 사람들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이 법정 대리인이 어떻게 돼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죠.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해라. 동의를 받으면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대리권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 들어오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대리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럼 대리권에 제한된 범위를 초과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은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20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표현대리에 있어서도요,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고요, 125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가 있고요. 대리권 소멸위의 표현대리에서 129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대리와 관련돼서 임의대리는 다 적용돼요. 그리고 표현대리가 복대리도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죠. 대리권의 발생은 이건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법정대리에 있어서는 수권행위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권행위,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해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는 법정대리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죠. 이것은 법정대리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법정대리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이 어떻습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응용을 한 것이죠. 자, 5번이죠. 5번. 자,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카드 이용 계획을 취소했다면 미성년자는 물품 대금 상당액을 카드사에 반환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취소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종합 문제죠. 취소에 있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드 회사 A로부터요, 카드 계약을 맺고요,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을한테 가가지고 물품을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가맹 계약에 의해서 매매 자체는 유효합니다. 취소하지 않아서 이거 유효하고요. 그 가맹점 계약에 의해서 대금을 청구를 했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카드 대금, 전표 매입을 하면서 카드 대금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다시 갑한테, 이용자한테 어떻게 돼요? 이용 대금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것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유효하고 카드 이용 계약만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취소가 됐을 때는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갑이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은 뭐가 부당이득이냐?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물건이 부당이득이 아니라요, 매매를 하면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지급하지 않은 그 금전적 이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금 상당을 반환하는 것이지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자, 21번은요. 피성년 후견이 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죠. 신체적 제약이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피성년 후견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은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죠. 2번. 가정법원을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범위는 얼마든지요. 상태가 호전이 되면은 취소할 수 없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호전이 되면은 점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줄여가겠죠. 줄여갈 것이고, 사태가 점점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자, 그러니까 상태가 호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범위가 좀 늘어날 것이고 사태가 악화가 되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없는 범위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또 그 변경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맞죠. 3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동의를 얻어서요. 이 사람 동의를 얻어서도 이건 단독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서 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여기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죠.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와 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 고려해야 되는 거죠. 5번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종전의 심판을 어떻게 돼요? 종전의 심판에 대해서는 종료 심판을 한다라는 거죠. 종료 심판을 한다. 2번만 옳은 내용이죠. 자, 22번은요. 제한능력자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옳지 않은 것을 1번. 법정 대리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소송 능력도 같습니다. 성년자와 동일하게 됐으니까. 자, 2번.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상대방의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던 때에는 제한 능력자 상대방에게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지만은 그는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추인협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상대방 보호 내용이죠. 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요. 이것은 동의 없이 하게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때 취소를 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고요. 추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도요. 유효는 유효입니다. 유효는 유효죠. 그러나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는 있어요. 무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만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동적 유효 상태를 확정시키는 것은 오로지 제한능력자 측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대리라고 했을 때요. 상대방은 불안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확답 촉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확답 촉구권. 빨리 결정해달라는 거죠.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안에만 행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간 불명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확답을 촉구해가지고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확답 촉구를 할 수 있고요. 확답 촉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기간. 한 달 동안은 또 불안정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리를 해서 확실하게 이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해서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또 동의가 있어야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의가 있는 것처럼 사수를 썼을 때, 즉 속임수를 썼을 때는 또 취소권을 제한시킴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있죠. 자, 상대방 보호제도 이거 중요합니다. 제한 능력자보다 오히려 상대방 보호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은요, 거래의 안전, 상대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중요하지만 거래 안전도 또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확답 촉구권 어떻습니까? 확답 촉구권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철회는 어떻습니까? 철회는 제한 능력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철회한다. 이건 모순행위가 되기 때문에 철회는 알기자는 못하는 것이죠. 자, 3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의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한 것으로 보는 반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언제나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일단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확답 촉구에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냅두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냅두자. 유효인 상태로 그대로 냅두자니까 어떻습니까?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을 때는요. 언제나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는 언제나 취소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틀렸죠. 바로 한정후견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추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합답이 없었을 때는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이건 둘로 나눠야 되겠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였어요. 친권자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요. 이런 경우는 이것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후견인이요. 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경우에요. 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 그러니까 후견 감독이 있었을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기가 시간적으로 만만치가 않으면은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를 못하고 추인하고 싶어도 추인을 못하기 때문에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인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취소된 것으로 보면 미성년자에게 손해는 없기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그러니까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친권자 감독인 제도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권자가 법정 대리면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것도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취소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리고 앞부분도 틀렸죠.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제한능력자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 거절은 악의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의사표시는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철회만 어떻습니까? 악의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철회는 악의자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사수를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가 마치 능력자인 것처럼 사수를 썼을 때는요. 속임수에 의해서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동의가 있는 것으로 위조를 했을 때요. 동의가. 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위조했을 때는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어차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위조했을 때 취소권이 제한되는 속임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요. 동의서를 있다고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속임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렇게 위조, 이렇게 적극적인 속임수를 썼어야 돼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난 성년자 이런 걸로는 우리가 속임수를 보지 않습니다. 자, 23번이요. 23번. 자,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 보호제도 중요합니다. 자, 1번. 성년 후견인은 그러니까 종합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일용품에 구입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청구에 의해 변경할 수가 있고요. 3번 가정법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에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어요.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어떤 걸 합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거죠.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은 부족했을 때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거고요. 4번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5번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특정 후견을 할 때는 기간,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된다. 자, 24번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건 어떻습니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2번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의사 무능력이었다라고 나오면은 무효가 되겠지만 법률행위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요. 심판을 받아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됐다고 하더라도요. 법률 행위시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자, 3번. 그럼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요. 예,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랄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고 이때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요. 종료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됐다는 거죠. 정상이 됐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냐? 이건 취소할 수 있죠. 이것은
피한정 후견인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니까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 나중에 종료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3번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루어 법률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자의시기가 이행받은 것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하는 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4번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동의, 또 승낙, 허락, 이 모든 것들은요. 자,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표시는요. 다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그 미성년자가요, 자기 수입 범위, 미성년자가 일해가지고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수입 범위, 월 수입 범위에서 신용 구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것은 부모가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다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의사표시를 반드시 이것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100%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명시적으로만 해야 된다, 묵시적으로 못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입니다. 자, 5번 미성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자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성년자 이름으로 뭐 보증을 서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 없이 하게 되면요,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고난을 넘은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죠. 자, 25번은 뭐 간단한 것이죠. 제한 능력자 고려한 선의의 상대방이죠. 선의의 상대방에서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사할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은요, 이렇게 되겠죠. 자,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할 수 있고요. 철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이 있게 되는데, 선의자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철회는 악의자만 안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철회를 다 할 수 있는데 철회는 악의자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를 할 때는요. 최고는 뭡니까? 추인할래 취소할래 묻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 취소를 묻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추인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요.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추인은 못하는 거죠. 단독으로 추인도 할 수 있으면 단독으로 완전한 유효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추인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를 할 때는 취소, 추인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최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법정 대리인에 대한 최고 가능하겠죠. 2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거절 가능하고요. 4번을 먼저 보죠. 법정 대리인에 대한 철회. 철회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습니다. 5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철회. 자, 손의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 최고는 물론 법정 대리인에게만 해야 되겠죠. 물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능력자에게 할 수 있고요.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절할 수 있죠. 자, 3번 보시면요, 이거 말 장난하는 건데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취소권이요. 자, 취소는요,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이 사람 미성년자다, 제한 능력자였을 때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3번이 틀렸죠. 자, 26번 미성년자의 갑이 친권자 의뢰 동의 없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미성년자가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요. 자, 채권자 을에 대한 병의 최고권, 최고할 수 있죠. 2번 병이 선인 경우, 자, 선이면은요, 철회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병이 선인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철회권, 철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선인 경우에는. 4번 병이 선인 경우에 친권자 을에 대한 거절권이요. 거절권. 자, 거절권은요, 어떻습니까? 단독행위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매매는요, 계약입니다.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거절권이 아니라 철회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인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니까 거절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5번 친권자 을이 병에게 이의보리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친권자 을이 이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의 없이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인이 돼서 취소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4번만 틀린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27번은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3회 때 나왔죠. 이렇게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기억보죠. 자,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됐습니다. 능력자로 됐으면 그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원칙적으로 촉구할 수가 있죠. 능력자가 됐으니까 추인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촉구할 수가 있죠. 기억이 틀렸죠. 니은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법정 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자, 능력자가 됐으니까요. 법정 대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법정 대리는 없기 때문에 능력자가 됐으면요. 그 능력자가 추인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에게 확답 촉구를 해야 되지. 법정 대리인 제도는 사라졌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게 하면 안 되죠. 아직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때는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못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해야 되겠죠. 기억력 틀렸죠. 디귿.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에 선이제라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죠. 물론 철회는요.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추인 전에만 가능하겠죠. 추인해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철회를 못하게 되고요. 철회는 선이자만 할 수 있다. 리을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습니다.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했기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돼서 취소할 수가 없다. 디귿 리을만 맞죠. 자, 28번은 미성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병에게 매각했다. 자, 옳은 것은요. 자, 갑이 의뢰에게 병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이때요. 1번 병은 의뢰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거절이 아닌 거죠. 철회는 할 수가 있겠죠. 선인 경우에. 2번 병이 그 물건을 다시 정에게 증여한 경우에. 여기가 을이네요. 여기가 을이고요. 여기 상대방이 병이죠. 병이 그 물건 정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한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취소할 텐데요. 자, 취소는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때문에 취소권은 항상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 병을 상대로만 취소할 수 있지 전득자 정을 상대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나오면요. 위에 추인주의, 추인, 취소 이런 것까지 다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직접 상대방이 할 수 있지 전득자에게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계약 처결성의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병은 철회할 수가 없죠. 아기자는. 자, 4번 갑이 속임수로서 의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어요. 법정 미성년자 동의 있으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갑은 계약을 원인으로 얻은 모든 이득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는 취소할 수가 없죠.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사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요. 병은 19세가 된 갑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획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청구할 수 있다. 19세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병은 19세가 된 갑. 19세가 됐으니까 성년이 됐잖아요.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갑에게 어떻습니까? 확답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맞죠, 이것은? 성년이 됐으니까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된 그 미성년자 갑에게 확답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2회 때 나오죠. 이렇게 상대방 보호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죠.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워낙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9번은요. 미성년자 갑은 친권자 의뢰 동의 없이요. 병으로부터 고가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의뢰 동의 없이요. 자, 옳은 것은 1번. 갑은 의뢰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죠. 취소는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2번 병은 갑이 어려워요. 미성년자 아니냐고 묻자 갑은 아닙니다라고 단순히 말했어요. 자, 이런 건 소극적 사술이기 때문에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적극적 속임수, 즉 위조 이런 게 됐을 때만 위조 이런 경우에만 이제 속임수로 봐주는 거죠. 적극적 사술만 우리는 속임수로 보는 거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고요. 3번 병이 성년이 되지 않은 갑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구했습니다. 성년이 되지 않았으면요. 누구한테 확답 촉구를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친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냅두자.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4번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데 대하여 을의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어떻습니까? 을이 동의권을 가지지만 갑이 취소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5번 병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습니다. 을에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발하지 않으면. 이거 발신주의죠. 1개월 안에 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설명했죠. 이건 친권자이기 때문에요. 추인 또는 취소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30번은요. 카드 가맹 계약인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요거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 18세 미성년자의 갑은 친권자 정의 동의 없이 을 신용은 카드 회사와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체결하여 카드를 발급한 후 병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요.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정은 위 카드 발행 계약 요걸 취소한 거죠. 요것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으나 을은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 병에게 이미 갑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거죠. 이거는 가맹점 계약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만 취소가 된 겁니다. 이랬을 때 법률관계 옳은 것은요. 자, 1번 보시면 정의 취소가 유효하다면은요. 정이 지금 취소를 한 거죠. 정의가 취소를 했어요.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 카드 회사에 휴대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살 때, 휴대폰 물건이 아니라 휴대폰 살 때 지급하지 않은 휴대폰의 그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거죠. 2번 정의 취소가 유효한 경우에도 을은 이미 지급한 갑의 이 카드 이용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뭐요? 을은 어떻게 됩니까? 을은 옳은 것이죠. 을은 이미 지급한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갑의 카드 이용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반환. 이건 유효한 거죠. 이건 유효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한 거 그걸 어떻습니까? 그 카드 회사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전표를 가지고 가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유효하잖아요.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 청구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갑과 병 사이에도 반환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효하죠. 취소하지 않았어요. 유효하다는 거죠. 2번이 맞죠. 3번 만일 정 또는 갑이 위 카드 발행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정은 물론 갑도 위 카드 발행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정은 물론 갑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추인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3년 안에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정은 더 이상은요. 취소할 수 없죠. 법정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그런데 갑은 어떻습니까? 이제 추인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안에 취소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갑이 카드 계약, 발행 계약을 할 때 을이 자신을 대학 3학년으로 21세라고 취했다면 이건 뭐예요? 소극적 사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속임수를 이유로 취소에 대행할 수가 없는 거죠. 소극적 사술이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사에서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요. 미성년자 측에서 속임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측에서는요. 내가 미성년자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취소하는 근거만 입증하면 됩니다. 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너는 취소권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취소권이 없다라는 이유는 을이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속임수를 썼으니까 취소권이 없다라는 것은 을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항상 입증은요. 주장하는 사람이 그 근거를 대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만 옳고 다 틀린 내용이죠. 자, 31번 하나만 풀고 쉬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그 제한 능력자의 내용이니까요. 자, 올해 만 21세가 된 갑은 만 18세 되던 해에 나는 군대도 다녀왔다 하면서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를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요. 이거 이제 운용 문제죠. 갑이 을에게요. 18세 되던 해에요. 군대 갔다면서 동의 없이 매도했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 자, 그럼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18세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몇 세입니까? 21세죠. 자, 21세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취소할 수 있죠. 19세가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년이 됐으니까 그때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안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22세까지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은 성년이 된 이후에 아직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자, 1번 갑은 카메라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아직 21세니까 3년이 안 지났습니다. 성년 된 후로 3년이 안 지났어요. 19세 된 후로. 그리고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물건의 소유권은 갑에게 다시 귀속하는 거죠. 취소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자, 1번이 옳은 것이죠. 자, 2번 만 20세가 되던 해에 갑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의뢰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하였다면 의뢰에 대한 대금 채권을요. 이 사람이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양도를 한 것이죠. 양도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은 취소권 행사 기간 내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자, 갑이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취득한 권리를요. 처분을 하게 되면 그건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을이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갑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게 되면은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이의 보류 없이 처분하게 되면 그건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 21세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취소원이 종료된 후에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법정 추인이 됐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법정 추인에 있어서는요,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추인은 알고서 해야 되지만은 법정 추인은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자, 3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고요. 자, 4번 을이 미성년자인 갑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갑이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갑은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그 성년자에게, 여전히 미성년자이면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최고라는 게 확답 촉구 동일한 의미입니다. 확답 촉구를 했어야 되지 제한 능력자에게는요,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최고 확답 촉구를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선의 무과실의 정에게 그 카메라를 매도하고 취소했어요. 자, 을이 정에게 매도했다는 거죠. 을이 정에게 매도한 후에 갑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보호주소상, 취소상 정은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선의 취득은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요, 제한 능력자는 일단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요, 제3자에게도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취소를 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 아닌 사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은 정에게 어떻어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은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보호가 된다는 거죠. 보호가 됩니다.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호가 된다는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그러나 제한 능력자의 취소에 있어서는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은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동산에 대해서는요, 선의 취득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요, 정이라는 사람이 선의 취득을 해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이 갑이 자신의 소유권 취소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유자 아닌 사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했지만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선의 취득을 해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뭐 대항하고 말고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자가 돼버렸어요, 소유자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의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선의 취득 제도가 제한 능력자 제도보다 우선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선의 취득은
결과적으로는 제한 능력자 제도보다 우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유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쉬운 내용도 있지만은 좀 우리가 범위 내에서 약간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계까지 이렇게 문제화 시켜놨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시면은 시험 보는 데는 실제 시험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한 능력을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주소 부재 실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